안녕하세요. 해원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교과서 82, 83페이지에 있는 봉건사회의 성립입니다. 우리는 봉건제도라는 말을 이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주나라를 공부할 때 주나라가 효율적으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했던 제도가 봉건제도였습니다. 서양 중세에도 이와 유사한 봉건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영상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말할 봉건사회라는 말은 서양 중세 특유의 사회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피라미드형 구조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9세기 서유럽의 혼란입니다. 9세기에 이르면 강력했던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세 개로 분열되고 국가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북쪽의 노르드족 그리고 일명 바이킹들과 동쪽의 유목민족 마자르족이 서유럽 세계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사람들은 국가가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는 이렇게 외적으로부터 이러한 노르드족이나 이런 외적으로부터 스스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방어할 요새, 즉 성을 쌓고 스스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중세 기사의 등장입니다. 이 기사는 더 강력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더 강한 기사를 찾아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충성을 바치고 전쟁이 일어났을 시 같이 참여하는 대신 보호해주고 먹고 살 수 있게 땅, 봉토를 내려주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충성과 보호가 핵심인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러면서 충성을 받는 주군과 충성을 바치는 신하, 봉신으로 이루어진 상호 간의 의무를 가진 계약관계, 주종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호 간 의무를 가진 계약관계, 주종관계가 층층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서양의 봉건제도입니다. 그리고 주군이 봉신에게 준 토지는 중세 봉건사회의 경제적 단위인 장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장원의 주인은 봉토를 하사받은 봉신으로서 영주라고 부릅니다. 이 영주는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바로 봉토를 내려준 주군이라 하더라도 영주의 장원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멈춰! 이것이 바로 영주의 특권, 일명 불입권입니다. 이 장원은 영주가 사는 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교회, 대장간, 그리고 방앗간 등이 있고 그 주변에 다시 이러한 경작지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장원 혼자서 자급자족하며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장원을 중세 봉건 사회의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원의 농민들은 대부분 농노입니다. 농노라는 것은 농민과 노예의 중간이라는 소리인데 이들은 영주의 토지를 빌려서 임대해서 경작해서 먹고 사는 한편 그 대가로 노동력과 세금을 영주에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들은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대신 나머지 자유들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농민과 노예의 중간인 농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는 주군 봉신 간의 주종 관계와 그리고 아래로는 영주와 농노 간의 장원제가 성립을 하면서 서양 중세 봉건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 결과 서양 중세 사회는 이렇게 층층이 쌓인 사회 구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봉건 사회가 형성되면서 그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한 국가의 왕들도 신하들에게 봉토를 하사하고 또 신하들이 영주가 되면서 한 국가의 왕이나 황제도 영주들의 신하들의 장원에 간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앙 집권적 국가 형태가 아닌 지방 분권적 국가 형태를 보이게 되고 선생님이 여기에 준비한 지도는 1477년 프랑스에 대한 지도인데 프랑스 왕이 직접 지배하는 곳은 이런 밝은 파란색 지역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른 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프랑스는 프랑스여도 프랑스 왕의 신하들,
영주들이 다스리는 장원들인데 여기에는 영주가 불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왕도 거기에 대해서 그 장원 내에서 영주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간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중앙 집권적 국가 형태가 아닌 지방 분권적인 국가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왕권은 낮아지고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건사회의 특징, 지방 분권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봉건사회라는 특유의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종관계의 핵심은 무엇인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와 다른 점으로, 주나라는 왕의 친척들, 즉 혈연관계에 따라 봉토와 지위를 내려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서양 중세 봉건사회는 상호 간의 의무를 가진 계약 관계를 핵심으로 한 그 주종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세의 경제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영주와 농노로 이루어진 자급자족적 경제를 이루는 장원제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분 역사는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